은서의 손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끝난 카페 마감 덕분에 오늘은 집에 일찍 돌아올 수 있었죠. 민준이가 좋아하겠네. 은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검은색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루이비통 특유의 로고가 선명한 그 가방은 낯익은 물건이었습니다. 혜린 사장님 가방? 은서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남편 민주는 오늘 저녁 혜린과 사업 상담이 있다고 했었죠. 집에서 상담을 하나. 은서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침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낮게 깔리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 민준과 카페 사장 혜린이 옷을 반쯤 벗은 채 얽혀 있었죠. 두 사람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린의 눈이 크게 떠졌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서야. 민준의 입술이 떨렸지만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5초 동안 그 장면을 똑바로 응시했을 뿐이에요. 침대 위에 흐트러진 이불, 바닥에 던져진 옷가지들, 그리고 두 사람의 당황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은서의 눈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죠. 복도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은서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도로를 따라 걸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 24시간 영업하는 카페가 보였습니다. 은서는 그곳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벌써 민준의 부재중 전화가 5통 표시되어 있었죠. 진동이 계속 울렸지만 은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은서야, 미안해.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설명할게. 오해야. 어디 있어? 돌아와. 은서는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한적했고 카운터의 직원만 졸린 눈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은서는 핸드폰의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수진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끝에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진아. 남편이 바람을 폈어. 은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직접 봤어. 우리 집 침대에서.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야, 지금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해. 사진 찍었어? 아니, 그냥 나왔어. 일단 내일 우리 사무실로 와. 9시에 볼까?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집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창백했어요. 은서야, 어디 갔었어? 밤새 전화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은서는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샤워하고 출근 준비해야 해. 은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어요.
민준이 다급하게 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어젯밤은 은서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때 두 글자로 끝난 말에는 얼음장 같은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은서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샤워를 하는 동안 은서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1시간 뒤 은서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어요. 할 수 있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지만 은서는 그를 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은서야, 제발. 저녁은 알아서 먹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어요. 은서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혜린이 서 있었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고 혜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은서의 목소리는 한없이 평온했어요. 혜린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응. 은서 씨, 어제는. 어제요? 어제가 어땠죠? 은서의 물음에 혜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별일 없었어? 혜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은서는 에이프런을 두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사장님은요? 나도. 혜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은서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알바생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대학생인 지우는 카페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냥 왔어. 지우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은서의 제안에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좋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서는 지우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야, 요즘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 있어? 손님이요? 단골은 많죠.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손님이라기보단 그냥 들르는 사람? 은서의 질문에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언니 남편분이요? 민준 씨? 은서의 손이 살짝 굳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자주 와? 네, 요즘 자주 오시던데요. 한 달에 서너 번? 사장님이랑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시고요.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사업 상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2시간이나 사무실에 계셨거든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고마워, 지우야. 왜요? 제가 뭘? 아니, 그냥. 식사를 마치고 은서는 수진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응, 괜찮아. 둘은 상담실에 마주 앉았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야. 특히 불륜의 경우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해? 은서의 질문에 수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 남편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어. 좋아. 오늘 밤 모든 메시지를 백업해.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수진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도 확인해봐. 모텔이나 호텔 결제가 있을 거야.
은서는 수진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어요. 밤 10시, 은서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재빨리 민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죠. 화면이 열리고 은서는 메신저 앱을 실행했어요. 혜린과의 대화방을 열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스크롤을 채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스크롤을 올리자 1년 전의 대화가 나왔어요. 오늘 은서한테 카페 일 제안했어. 곧 우리 더 자주 볼 수 있겠지? 민준의 메시지를 본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잖아. 혜린의 답장이었어요. 은서는 빠르게 모든 대화를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사진 폴더도 열어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카페가 아닌 낯선 장소들, 모텔 침대, 차 안에서 찍은 셀카들. 은서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매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고 민주는 조금씩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은서야, 저녁에 내가 된장찌개 끓일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은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 늦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먹어. 은서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건물 2층에 위치한 사설탐정 사무소였죠. 박탐정 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김은서 씨 맞으시죠? 박 실장이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어요. 네, 맞습니다. 은서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편과 상대 여성의 사진, 주소, 자주 다니는 곳 정보예요. 박 실장이 서류를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이 일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오신 분은 처음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확보해드리죠. 박 실장이 계약서를 내밀었고 은서는 서명을 했어요. 카페로 돌아온 은서는 평소처럼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후 3시 카페에 손님이 뜸해지자 은서는 혜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커피 드릴까요? 아, 고마워. 아메리카노로. 혜린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은서는 커피를 내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회계 장부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재고 정리 좀 해도 될까요? 응, 그래. 창고 열쇠 여기 있어. 혜린이 서랍을 열며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은서는 컴퓨터 화면을 재빨리 훑어봤어요. 엑셀 파일에는 2개의 시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식 장부, 다른 하나는 실제 매출이었죠. 두 시트의 숫자가 확연히 달랐어요. 은서 씨? 혜린이 열쇠를 건네며 은서를 쳐다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은서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다음 날 오후 혜린이 외출한 틈을 타 은서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켜졌고 다행히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재빨리 회계 폴더를 열었어요. 지난 2년간의 매출 기록,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가 가득했습니다. USB를 꽂고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복사 진행률이 50%를 넘어섰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70%, 80%, 90%. 은서 씨, 사무실에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금방 나갈게요. 복사가 완료되고 은서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컴퓨터를 원래대로 해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셨어요? 지우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사장님이 서류 좀 찾아달라고 하셨어. 근데 못 찾았네. 은서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녁 7시 은서는 수진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게 혜린 카페의 회계 자료야. USB를 건네자 수진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던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은서야, 이거 완전히 이중장부야. 그렇지? 매출을 30% 이상 누락시켰어. 세금 계산서도 허위로 발행한 게 보이고 수진이 몇 개의 파일을 더 열어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탈세 혐의로 고발 가능해. 세무조사 들어가면 끝이야. 법적으로 문제 없지? 은서의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이건 공익신고에 해당해. 오히려 잘한 거야. 수진은 즉시 세무 전문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사흘 뒤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은서 씨, 증거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은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카페 뒷문에서 나오는 민준과 혜린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혜린의 차에 올라탔고 차는 시내의 한 모텔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장면,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에 들어가서 오늘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박 실장이 다음 영상을 보여줬어요. 모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총 3번 미행했는데 패턴이 똑같더군요. 박 실장이 USB를 건넸어요. 여기 고화질 사진 50장, 영상 파일 8개 들어 있습니다. 은서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민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3월 15일 선릉역 인근 모텔 8만 원, 4월 22일 강남 비즈니스 호텔 12만 원, 5월 8일 역삼동 모텔 7만 원, 매달 최소 2번, 많게는 4번씩 모텔과 호텔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모든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다 준비됐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서는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야, 나왔어. 민준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민준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위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저녁 같이 먹을래? 민준이 다가와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은서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피곤해. 먼저 자. 짧게 말하고 은서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민준은 거실에 홀로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문자가 왔어요. 은서야, 이번 주말에 아빠랑 놀러 갈게. 민준이한테도 미역국 끓여줘야지. 은서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올래? 잠시 뒤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바빠서.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부모님께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알려야 했습니다. 은서는 책상 서랍을 열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 목록을 꺼냈어요. 휴대폰 메시지 백업 완료. 카드 사용 내역 완료. 탐정 촬영 사진 및 영상 완료. 회계 부정 자료 완료. 이제 시작이야. 은서는 펜으로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 안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카페 봄날 3주년 기념이라는 현수막이 벽면에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꽃장식과 촛불이 놓여 있었어요. 은서가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단골 손님 박 교수가 샴페인 한 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은서 씨, 축하해요. 혜린 씨는? 사장님은 안쪽에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은서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화장을 했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정장 차림으로 카페 한쪽에 서 있었어요. 그는 회사 동료 정 대리와 김 과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님, 카페 분위기 좋네요. 정 대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은서가 여기서 일하는 거야. 민준이 자랑스럽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오후 7시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혜린이 사무실에서 나와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년 동안 혜린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는 동안 은서는 조용히 프로젝터를 준비했어요. 카페 단골인 김 사장이 혜린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카페가 더 번창하길. 감사합니다. 혜린이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은서가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있어요. 잠시 봐주시겠어요? 손님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혜린도 의아한 얼굴로 은서를 쳐다봤습니다. 은서 씨, 무슨? 사장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서가 노트북 키를 누르자 프로젝터가 켜지며 하얀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카페 뒷문이었어요. 밤 11시를 가리키는 시계와 함께 민준과 혜린이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이 혜린의 차에 올라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차는 시내 모텔 주차장에 멈춰 섰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내리는 모습이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혜린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메시지 내역이 나타났어요. 오늘 은서한테 카페 일 제안했어. 곧 우리 더 자주 볼 수 있겠지? 민준이 혜린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잖아. 혜린의 답장도 함께 표시되었어요. 날짜는 1년 6개월 전 은서가 카페에 취직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진짜야? 세상에. 화면에는 두 사람의 만남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총 47번의 만남, 모텔과 호텔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들. 은서가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김은서입니다. 이 카페에서 1년 넘게 일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남자는 제 남편 민준이고 여자는 이 카페 사장 혜린 씨예요. 은서야, 잠깐. 민준이 다급하게 다가오려 했지만 정 대리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저 두 사람은 제가 이 카페에 취직하기 전부터 관계를 맺었습니다.
은서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 것도 그들의 계획이었죠. 더 자주, 더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서요.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혜린이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은서 씨, 이건 오해예요. 설명할게. 오해가 아니에요, 사장님. 은서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카페의 이중장부 자료였어요. 이건 카페의 실제 매출과 신고한 매출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란히 표시되었습니다. 실제 매출 850만 원, 신고 매출 590만 원, 차액 260만 원. 지난 2년간 평균 30%의 매출을 누락 신고했습니다. 김 사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사실이야? 혜린 씨? 나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도 있어요. 은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실제로는 거래하지 않은 업체들의 세금 계산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드러날 거예요. 카페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혜린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은서 씨, 제발. 혜린이 은서에게 다가갔지만 은서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사장님, 저는 1년 반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언니처럼 따랐죠. 은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 남편과 제 침대에서 함께 있었어요. 민준이 은서에게 다가갔어요. 은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은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년 반 동안 47번 만나면서 미안했어요? 정대리가 민준을 노려봤어요.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형수님한테. 너희 회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질 거예요. 은서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수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혜린과 민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변호사 한수진입니다. 김은서 씨의 법적 대리인이죠. 수진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민준 씨에게는 이혼 소송이, 혜린 씨에게는 탈세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혜린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법원 출석 통지서는 일주일 내로 받으실 겁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혜린 씨, 실망이에요. 정말로.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 씨, 힘내세요. 지우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은서야, 제발. 하지만 은서는 그를 보지 않고 카페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문이 닫히고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파티가 끝난 카페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와인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의 꽃들은 쓰러져 있었어요. 혜리는 카운터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구석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형님, 저희도 이만 가봐야겠어요. 정대리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민준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일 회사에서 봅시다. 정대리와 김 과장이 카페를 나서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민준이 아직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사 안 가? 휴가 냈어. 민준의 목소리는 잠긴 듯 거칠었어요.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은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작성해.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손이 떨렸어요. 은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일주일 안에 서명하세요. 안 하면 법원에서 만나요. 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47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멈출 수 있었어요. 은서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은서야. 민준이 뒤따라 나왔지만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혜리는 휴대폰을 보며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카페 단골 모임 채팅방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어젯밤 일 진짜예요? 충격적이네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혜린이 채팅방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몇 분 만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자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어젯밤 파티 영상이 이미 지역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이런 카페는 문 닫아야 해요. 탈세의 불륜이라니. 직원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최악이네요. 혜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카페 문이 열리며 알바생 지우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사직서구나. 혜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어요. 죄송해요.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분 뒤 대학생 알바 민지가 찾아왔어요. 그녀도 사직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만둘게요. 점심시간에는 주부 알바 영희까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못 다니겠어요. 동네에서 눈치가. 혜리는 하루 만에 모든 직원을 잃었습니다. 오후 2시 세무서 직원 2명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혜린 씨 맞으시죠?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고발이 접수되어서요. 회계 장부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무조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이중장부의 허위 세금 계산서까지. 조사관이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단 카페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네, 운영 정지요? 혜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탈세 혐의가 명백하니까요. 자세한 건 세무서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조사관들이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시각 민준의 회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민준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민준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책상 위에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어젯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 이게 회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 명함에는 우리 회사 이름이 박혀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 자택 대기하세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부장님, 나가보세요. 민준이 사무실을 나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정 대리는 고개를 돌렸고 김 과장은 못 본 척했습니다. 민준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어요. 저녁 은서는 수진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접수했어. 수진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공동명의 재산은 60대 40으로 분할 가능해.
내가 더 받는 거지. 위자료는 최소 1억은 받을 수 있어. 증거가 완벽하거든.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95% 이상이야. 해리는 은서가 물었어요. 탈세 혐의로 기소될 거야. 벌금은 최소 5천만 원, 추징금까지 합치면 8천만 원은 나올 거야. 수진이 파일을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카페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 영업 정지 명령에 평판까지 바닥이니까.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해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60대 초반의 베테랑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건 변론하기 어렵겠는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사진, 영상, 메시지 기록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혜린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합의를 시도해보는 수밖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변호사는 희망이 없다는 듯 말을 흐렸습니다. 선임료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주말 은서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은서를 꼭 안았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을 노려봤어요. 이 자식이 우리 딸을 어떻게... 아버님 죄송합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이혼해. 당장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와. 네, 아빠. 이미 준비했어요. 은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제주도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제주도? 네, 거기서 작은 서점을 열고 싶어요. 은서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지갑을 꺼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민주는 방 안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성되지 않은 이혼 합의서가 쥐어져 있었어요. 법정 문이 열리며 은서와 수진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3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오늘 마침내 끝나는 날이었어요. 맞은편에는 민준과 그의 변호사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어요. 2025년 민사 제8742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고 은서는 숨을 고르며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민준의 불륜 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 김은서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60%를 원고에게, 40%를 피고에게 분할하며 원고 명의의 예금은 원고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으며 선고를 마쳤어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수진이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겼어. 법정을 나서는 은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민주는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일주일 뒤 민주는 회사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준 씨, 회사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사님, 한 번만 기회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퇴직금은 드립니다. 거부하시면 징계 해고예요. 이사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권고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7년간 다녔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떠나게 되었어요. 짐을 싸서 나오는 민준을 동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 대리는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 아니, 민준 씨, 잘 가세요. 냉담한 인사말만 던지고 정 대리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빈 박스를 들고 회사 건물을 나섰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는 혜린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피고 혜린은 2년간 총 6천만 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하였고 허위 세금 계산서 15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혜린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탈세는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에게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하며 누락세액 및 가산세 총 3천만 원을 추징합니다. 총 8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었어요. 혜린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선 혜린은 텅 빈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출입문에는 영업 정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카페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한 달 뒤 은서는 수진의 사무실에서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받은 위자료 1억 2천만 원, 재산 분할 5천만 원, 자신의 저축 3천만 원, 총 2억 원의 자금이 모였어요. 은서야, 정말 축하해.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수진이 샴페인을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은서가 잔을 들어 수진과 부딪혔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수진의 질문에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제주도로 갈 거야. 서점을 열고 싶어? 좋은 선택이야. 새로운 시작의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비우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은서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였어요. 언니, 저 새 카페에 취직했어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언니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지우야. 행복하게 일해. 다음 날부터 은서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책을 박스에 담았어요. 부엌 그릇들도 하나씩 신문지로 싸서 포장했습니다. 침실 서랍을 열자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은서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서는 청소를 계속했어요. 거실 소파, 식탁, TV, 모든 가구는 중고로 팔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괜찮아요. 짐을 다 싸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은서는 텅 빈 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에는 박스들만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은서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잘 가, 과거. 조용히 말하고 은서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열쇠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은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부모님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제주도 가기 전까지 부모님 댁에 있을 거예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원룸에 홀로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방은 좁았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변호사 비용과 빚 갚는데 다 써버렸어요. 취직도 되지 않았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주는 빈 소주잔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해리는 카페 철거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페 봄날이라는 간판이 떼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3년간 가꿔온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빚은 5천만 원이 넘었고 살던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탈세하고 불륜 저지른. 해리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이 동네를 떠나야 했어요. 그날 밤 은서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가득 담아주며 말했어요. 제주 가서도 잘 챙겨 먹어야 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점 여는데 보탰어? 아빠, 괜찮아요. 제가 모은 거로 충분해요. 은서가 사양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받아. 아빠 마음이야. 은서는 결국 통장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가족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은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깊은 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은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창밖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제주공항에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서는 렌터카 업체로 향했습니다. 작은 경차를 빌려 제주 시내로 들어갔어요. 부동산 중개인 강 대표와의 약속 장소는 구도심의 한 카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강 대표가 환한 미소로 은서를 맞이했어요. 은서 씨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서가 악수를 청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대표가 태블릿을 꺼내 매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구도심 골목에 있는 2층 건물인데요. 1층이 딱 서점하기 좋아요. 사진 속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색 벽돌에 나무 창틀이 달려 있었어요. 보증금 3천, 월세 120이에요. 주변이 조용하고 주차도 가능해요. 직접 봐도 될까요? 은서의 물음에 강 대표가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지금 가시죠. 차로 10분을 달려 좁은 골목에 들어섰어요. 돌담길 사이로 건물이 보였습니다. 은서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건물 외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강 대표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약 50평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큰 창문이 3개 있어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천장 높이도 괜찮고 환기도 잘 되는 구조예요. 강 대표가 이곳저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은서는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며 상상했습니다. 저쪽에는 책장을, 이쪽에는 테이블을, 창가에는 독서 공간을. 여기로 할게요. 은서의 대답에 강 대표가 놀란 표호로 물었어요. 벌써요? 다른 곳도 더 보시지 않고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느낌이 와요. 좋은 선택이에요. 계약은 내일 사무실에서 할까요? 다음 날 은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묵직했어요. 이제 내 공간이야. 일주일 뒤
은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30 중반의 이 실장이 줄자와 노트를 들고 왔어요. 은서 씨, 어떤 분위기를 원하세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요.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 은서의 말에 이 실장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럼 원목 가구의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색감으로 가면 어떨까요? 좋아요. 책장은 벽 전체에 설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공간 설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실장이 러프 스케치를 보여주자 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해요. 이대로 해주세요. 네, 3주 안에 완성하겠습니다. 며칠 뒤 은서는 제주 서쪽 한림읍의 목공방을 찾았어요. 60대의 한 선생이 작업복을 입고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하신 분이시죠? 네, 책장 제작 부탁드리러 왔어요. 한 선생이 작업대에서 손을 씻으며 은서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업실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재활용 원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죠? 네, 환경도 생각하고 싶고 나무마다 다른 느낌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한 선생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니 기특하네요. 언제쯤 완성될까요? 한 달은 걸릴 겁니다. 나무 건조도 시켜야 하고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은서는 성금을 지불하고 작업실을 나섰어요.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보며 차를 세웠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은서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 될 거야. 다음 주 은서는 서울의 독립출판사 3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대 근처의 작은 출판사였어요. 대표가 은서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주에 독립서점을 여신다고요? 좋은 일이네요. 네,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은서가 준비한 리스트를 보여주자 대표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인문학 위주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선택인데요.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좋아요. 계약을 마치고 은서는 2번째, 3번째 출판사도 방문했습니다. 총 300권의 책을 주문했어요. 에세이, 시집, 인문학 서적들이었습니다. 제주로 돌아온 은서는 매일 아침 바다를 산책했어요. 집에서 해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7시면 해가 떠오르고 은서는 파도를 보며 걸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기분 좋다. 혼잣말을 하며 은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간단한 아침을 먹고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벽을 페인트 칠하고 바닥을 깔고 조명을 다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은서는 매일 현장을 지켜보며 세부 사항을 조율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은서의 부모님이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밝아졌네. 어머니가 은서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래. 아버지가 서점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잘 꾸몄구나. 손님들이 좋아하겠어. 일주일 동안 부모님은 은서와 함께 지냈어요. 함께 시장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은서야, 행복해 보여.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부모님이 떠나는 날 은서는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자주 올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네, 아빠.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말 수진이 제주로 날아왔어요. 와, 은서야. 여기 진짜 좋다. 수진이 서점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내가 상상한 대로 됐네. 완전 힐링 공간이야. 수진아,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해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할 거야. 매주 금요일엔 북토크도 열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나도 가끔 내려와서 도와줄게. 수진은 이틀을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카페 시절 단골이었던 박 교수가 보낸 책 상자였어요. 안에는 인문학 서적 20권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서 씨,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책들이 서점의 첫 손님이 되길 바랍니다. 은서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교수님. 책을 하나하나 책장에 꽂으며 은서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 은서는 노트북을 열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바람의 책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서점 내부 사진과 오픈 예정일을 올렸어요. 다음 달 15일 제주에서 작은 서점이 문을 엽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요. 게시물을 올리고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은서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주 구도심 골목에 자리 잡은 바람의 책장은 이제 제법 알려진 서점이 되었어요. 오전 10시 은서가 서점 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25살 청년 준호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대학을 휴학하고 제주로 내려온 준호는 6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도 부탁해요. 네, 오늘 북토크 준비 제가 할게요. 준호가 의자들을 배치하며 말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서점에서는 북토크 모임이 열렸습니다. 벽면에는 제주 작가들의 그림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작은 액자 12개가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500권이 넘는 책들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창가 쪽에는 독서용 안락의자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바닥을 비췄어요.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제주에 사는 30대 여성이 조용히 책장을 둘러봤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보세요. 은서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여행객, 지역 주민, 대학생들이 각자 책을 고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주문받은 커피를 직접 내려 손님들에게 건넸어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손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늘도 25명 정도의 손님이 다녀갔어요. 오후 3시 은서는 카운터 뒤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원고 파일을 켰어요. 제목은 배신 이후에 삶 무너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였어요. 배신을 경험한 순간, 증거를 모았던 날들, 법정에 섰던 기억, 그리고 제주에서의 새로운 시작. 은서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완성해 갔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무너진 곳에서 나는 다시 나를 세웠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은서는 원고를 저장했어요. 총 8만 자 3개월에 걸쳐 완성한 글이었습니다. 오후 5시 서점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언니, 지우였습니다. 지우야, 언제 왔어? 은서가 반갑게 일어나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여행 왔다가 들렀어요. 언니 보고 싶었어요. 앉아, 차 줄게.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서가 허브티를 내와 건넸어요.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우가 은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저도 언니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그 카페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일하면서 출판사 준비했거든요. 지우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편집자가 됐어요. 은서가 명함을 받아들며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지우야. 정말 잘 됐다. 언니, 그런데 혹시 원고 쓰고 계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스타에 가끔 글 올리시잖아요. 그 글들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언니가 책을 쓰면 좋겠다고. 지우의 눈이 진지해졌어요. 실은 에세이를 막 완성했어. 정말요? 우리 출판사에서 출간할 수 있을까요? 지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내가 읽어보고 결정할게. 괜찮아? 은서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꼭 좋은 책이 될 거예요. 지우는 1시간 더 머물다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은서는 서점 문을 닫았어요. 사장님, 내일 봬요. 준호가 퇴근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준호 씨. 혼자 남은 서점에서 은서는 정리를 했어요. 책을 제자리에 꽂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분에 물을 주고 불을 껐어요. 서점을 나서며 은서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의 해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은서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어요.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을 간지럽혔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은서는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기까지 오다니.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침실 문을 열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순간,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강해졌고 더 자유로워졌어요. 고통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카페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은서는 그저 은서였어요. 자신의 서점을 운영하고 자신의 글을 쓰고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 나는 나야. 조용히 말하며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어요. 골목길을 지나며 자신의 서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의 책장이라는 간판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은서는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지우가 제안한 출판 이야기를 생각해 볼 예정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은서는 뒤를 돌아봤어요.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요. 새로운 별들이 보이네. 은서는 문을 닫고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밤. 은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행복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은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